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홍콩 증시 관심이 좀 많았을 텐데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홍콩 증시 빠지면서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증시도 연쇄적으로 빠졌는데 오늘 이제 홍콩 증시는 뭐 소폭이긴 하지만 이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보합권 정도 움직이다가 또 한 1% 정도까지 이제 밀렸다가 결국에는 이제 낙폭을 줄이는 형태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변동폭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크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 정도 변동성이 작은 건 아니지만 뭐 전일 급락했던 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음에 이제 헝다그룹 쪽에서는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뭐 이제 저 직원들한테 이제 서한을 보냈거든요. 그 서한을 좀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코멘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약속된 프로젝트 이런 거 이행할 거다. 지금 이제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곧 뭐 밝은 곳을 보여줄 거고, 뭐 투자자들이라든가 채권단이라든가 뭐 파트너라든가 이런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어떤 언급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뭐 사실 이거 자체가 무슨 의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의뢰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조금 부각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하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원래 8.3%였는데 8.0%, 내년도 6.2였는데 5%대 초반. 그다음에 2023년도도 이제 최초 전망했던 것보다는 기존의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정도 낮췄거든요. 지금 델타 변이 상황에 그러니까 부동산 인프라 통제 정책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탄소 정책 때문에 지금 생산량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성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헝다그룹이 실제로 파산하게 되면 성장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도 있거든요. 또 향후에 이제 헝다그룹에 따라서 이 성장 전망치는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본 증시 개장했잖아요. 일본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일본에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관련된 몇몇 개 이제 붙여진,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건설 붐을 막 이렇게 일으켜 나갔을 때 따라서 움직이는 업체, 예를 들면 이제 화장실 용품, 변기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토토라는 그 변기 제품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회사, 페인트, 에어컨 업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건설 붐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았던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오늘 좀 크게 빠지면서 일본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조금 특징적인 거는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1193원 근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원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조금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84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금융시장이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생지수 오늘 0.5%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이제 또 부동산 관련주들 중에서 일부는 또 오늘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일부 부동산 회사가 이제 자금을 마련한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뭐 프리디찬이라는 업체가 대주주가 이제 사재를 털어서 뭐 80억 홍콩 달러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이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좀 매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서 자금 확보를 좀 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더해지면서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그룹주도 오늘 장중에 거의 4% 정도까지 빠졌다가 뒷부분에서 이제 낙폭을 제법 줄여서 0.44% 정도로 하락폭이 좀 줄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홍콩 증시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보였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자꾸 리먼 사태 이야기를 하잖아요. 헝다가 이제 리먼 사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면 사실 우선은 이제 규모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뭐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 돈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해 볼 때 대략적으로 700조 원 정도, 7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였거든요. 근데 헝다는 355조 원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조금 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규모가 이거 뭐 저래도 355조 원도 큰 건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때 당시에 700조 원하고 지금의 355조 원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규모가 좀 다르다라는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리먼은 그때 당시에 미국의 4대 금융사였잖아요. 예, 4대 금융사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헝다는 그냥 부동산 업체거든요. 금융사가 파산하는 거랑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가 파산하는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예, 금융사는 여기저기 엮여 있는 그러니까 돈이 자본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면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업체는 조금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리먼 사태 당시 때는 일부 국가들이 그 연쇄적인 이슈로 구제금융 신청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로 확 번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될지는 우리가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다른 국가로 전이가 돼서 구제금융 신청까지 이어졌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될지 여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근데 그때 또 리먼 사태 때 어떤 현상이 이슈가 됐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주목해 보자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저 사태가 생기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막 주식이든 뭐든 막 자산을 막 엄청나게 매각을 하고 엄청나게 매각을 하니까 자산 매각이 나오니까 매물이 갑자기 급증을 하니까 증시가 폭락을 한다든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금융시장 자체가 막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산 시장에 투매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런 일이 과연 벌어질 거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금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돌이켜 보면은 리먼 사태가 10년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년 갔다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현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언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걸 이제 장담할 수 없다 보니까 그때 엄청난 자산 매각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될지는 좀 주목을 해보자. 이거는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좀 시장에서 좀 이번 건 차원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헝다가 이제 부동산 자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완전히 공중에 저 355조 원이 다 공중분해되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저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땡 처리가 됐든 어떤 처리가 됐든 저 355조 원이 그대로 다 이제 사라지는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헝다 사태가 리먼 사태로 그대로 번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과장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도 저는 좀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이제 생기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이제 좀 생기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되냐면 다른 나라로 번지는 상황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까지 어려움이 겪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그냥 어떤 기업이 망하는가 보다, 이거는 사실 금융위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라로 번져서 다른 나라까지 연쇄적으로 번지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1990년대 뭐 ERM 저때 이제 일종의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생겼던 문제죠. 외환시장 문제 때문에 패소화 문제, 아시아 외환 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엄 위기, 서프라임 위기, 이런 것들은 다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구제금융까지 넘어가게 되는 국가들이 막 속출하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리먼 사태에서 비롯됐던 서브프라임 위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시작돼서 리먼 사태에서 빵 터졌던 그때 당시에만 해도 지금 10개, 12개, 13개 나라인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금융위기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때 뭐 생각하시겠지만 뭐 피그스 국가, 막 그리스 문제 막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헝다 문제가 다른 나라의 금융위기까지 이제 확대될 수 있을 거냐. 그럼 이제 그 나라의 물린 채권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리스크에 노출된 국가들은 있습니다. 뭐 피델리티라든가 UBS라든가 HSBC라든가 블랙록, 알리안츠 이런 데는 이제 헝다그룹 관련된 채권에 노출돼 있는 업체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과연 감당하지 못할 정도일까? 그게 뭐 다른 자산을 엄청나게 매각할 정도가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지 요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자산 시장 움직임은 뭐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단정을 못 해요. 뭐든지 금융시장은 단정할 수가 없는지라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 생길지는 좀 봐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때 리먼 사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뭐 계속해서 보죠. 뭐 어쨌든 이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증시 포인트를 또 짚어보면 우선 목요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목요일에 과연 이자 지급이 가능할 거냐. 이게 이제 한 1,000억 정도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실제로 파산 여부는 이게 30일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가야 되는 건데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파산할 거라면 굳이 지금 시점에 1,000억 갚아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금 여기서 이제 파산할 거면 여기서 그냥 파산시켜버리고 1,000억이라도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이 큰 그림상으로는 되게 중요한 날짜가 많죠. 근데 이제 실제 파산은 30일 유예 기간을 두니까 10월 22일인가요? 23일인가요? 하여튼 그때까지 이제 봐야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은 벌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목요일이 되게 중요한 어떤 날짜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수요일이 되면 하루 앞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긴장도는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국 내 구매자들의 시위가 지금 이제 조금씩 고조되기 시작하고 있다. 아직은 이제 참여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조금씩 이런 구매자들의 시위가 발생되면 중국의 사회 불안으로도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향후에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또 계속해서 주시를 하는 사안이니까 요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헝다 문제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FOMC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FOMC 앞두고서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이번에 이제 일정을 이야기할 거다, 그거 안 할 거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금리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2023년도까지 2번 정도 금리 인상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연말까지 금리 인상 안 하고 2023년도에 2번 정도 올린다 이런 건데 도이체나 이제 에버코어에서는 3번 정도로 요번에 수정될 것 같다. 조금 더 매파적인 거죠. 근데 보파나 골드만 이런 데서는 아니다. 기존의 대로 2번 정도로 갈 거야. 유지할 거야. 이렇게 이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번 FOMC가 별다른 그 주목도가 높은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어떤 이벤트들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이게 좀 엇갈려 버렸어요. 이게 사실 좀 매파적으로 가도 상관없다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뭐 델타 변이 있고 홍다 문제 있고 또 특히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변수까지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이 과연 FOMC 연준에서 용감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또 의구심이 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FOMC 앞두고서 이제 조금 긴장도는 좀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는 중국이 개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증시는 사실 이제 휴장이긴 하지만 저거는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이제 중국에서 터지고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의외로 쿨하게 그냥 올라가 버리면 되게 웃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당장은 미 증시가 오늘 크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목요일에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내일 시장에서 뭐 엄청난 급락을 하지 않고 좀 견뎌내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가 목요일에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 여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헝다그룹 본사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다라는 이게 로이터에 나온 사진이거든요. 이 지금 본사에서 막 사람들 들어눕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막 지금 난리가 났대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직은 뭐 한 100명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번지기 시작하면 중국 당국에서도 어떤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러니까 헝다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헝다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헝다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성장률에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헝다가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거를 가늠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구리 가격 동향이거든요. 구리 가격이 이제 최근에 계속 빠졌다가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그러니까 미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구리 가격 동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중국 경제를 좀 암시하는 상징하는 그런 지표기도 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좀 상징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의견도 적진 않은데 어쨌든 구리가 닥터구리.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징적 의미를 갖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구리 가격하고 경로가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당분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미증시 마감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일 중국 증시 어떻게 돌아갈지, 그러니까 내일도 또 정상적으로 또 시황 방송은 진행이 되니까 또 그 방송을 통해서 내용들 정리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오늘도 부탁드리지만 이방 보신 거 꼭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